오늘 수업은 고클린에 관한 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클린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죠. 먼저 고클린은 인터넷상에서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료실에 넣어놨는데 프로그램 자료실 가셔서 고클린이라고 하는 걸 위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2012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혀 문제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내 컴퓨터를 상하게 해요. 공짜 프로그램들이.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클린이라고 하는 거, 고클린 셋업이라는 거를 이제 클릭을 했는데 1.4.7이라고 돼 있어요. 가장 최근에 1.4.5까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다시 실행해 보니까 1.4.7로 바뀌었길래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럼 화면 하단에 고클린 셋업 1.4.7이라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려고 보니까 안 눌려지잖아요. 그때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를 체크를 해줘야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이 고클린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광고창이 하나 뜬대요. 광고창이 하나 뜬대요. 그거는 또 한번 보여드리면 되고, 다음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겠네요. 만들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설치한대요. 알아서 설치하겠죠? 설치. 그럼 이제 다 설치가 됐는데 실행을 해볼까 하는 거죠. 마침 누르면 돼. 이게 고클린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얘를 닫으면 광고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광고창이 하나 떠요. 고클린 광고창이. 그러니까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제 닫았어요. 이제 이렇게 무슨 뭐 성형외과 광고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닫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고클린이 필요하면 얘를 실행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클린 실행하고 또 이제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광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광고가 뜨게끔 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닫아 보시고요. 닫아 보시고, 닫고 났더니 광고창이 뜨면 닫아 버리시고 다시 고클린을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고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 이거죠.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필요하게 쓸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서비스 관리, 뭐 액티브엑스 삭제, 하드디스크 최적화, 뭐 여러 가지 이런 용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 관리를 한번 눌러 볼 거예요. 서비스 관리 한번 눌러 보세요. 얘를 누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쌤하고 다르네요. 쌤은 거기 7개인가 하는데 우리는 3개밖에 없어요. 서비스 관리 누르셨어요? 네. 그랬더니 뭐가 뜨죠, 이렇게? 네. 저는 많이 떴어요. 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요, 컴퓨터를 실행하면 이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해요.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이렇게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즉, 이 컴퓨터를 실행하면 여기에 엔드라이브 네이버 거 어떤 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핸드폰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돌아가는 게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럼 얘를 중지시켜도 돼요. 특별히 여기서는 다 선택하고 중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 선택하고 중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도움말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도움말. 제가 도움말 보기를 눌렀더니 뭐라고 떴냐면은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뭐냐, 그 다음에 얘를 왜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켜질 때, 부팅할 때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 요 안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시작 프로그램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먼저 작동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 접속할 때 좀 느려질 수도 있고, 컴퓨터가 켜지는 것조차도 좀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는. 그리고 MS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윈도우에서 서비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예외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건데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는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원래 느린 앤지. 처음엔 빨랐는데 느려진 건지. 그렇죠. 우리 집 컴퓨터 한 10년 됐어. 아, 그럼 느려지지. 안 빠르겠죠. 10년 됐으니까. 그러면 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는 게 낫겠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중지해도 껐다 켜면 또 원위치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은 댁에서는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닫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삭제라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액티브엑스 삭제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몇 개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18년도 6월 1일 날 뭐를 제가 설치해 놨나 봐요. 2018년도 6월 1일 날 뭐가 설치되게끔 해 놨나 봐요. 이게 15일 동안, 60일 동안, 뭐 마지막 사용일이 없는 30일 동안 이런 게 있는데, 15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요거는 15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대요. 모두 보기 누르면 다 나오는데, 가장 날짜가 느린 애들, 없는 애들, 뭐 없는 애가 있는데, 요렇게 느린 애들 있잖아요, 요거. 2015년도 거 이런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액티브엑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금융 업무 해보셨죠,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무슨 프로그램을 은행에서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액티브엑스예요. 근데 그것이 설치되지 않으면 은행 업무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찌꺼기처럼 쌓여요. 퇴적물처럼 쌓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한 거 아니면은 그냥 삭제하셔도 돼, 이거는요. 삭제하셔도 돼요. 근데 모르고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모르고 삭제를 했네. 근데 내가 국민은행, 농협 이런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려고 딱 봤더니 뭐가 삭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설치해 주세요 라고 창이 떠요. 이건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에 들어가서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국세청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업무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게 필요하니까 설치하세요 라고 해요. 그럼 설치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럼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는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삭제하는 거죠. 네. 찌꺼기니까. 그렇지 않은 건 뭐 굳이, 예. 과감하게 다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삭제를 하고 나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는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는 강사들이 여러분 출결 사항을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상에서. 그때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깔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얘가 만약에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다시 설치를 하면 되죠. 설치하라고 뜨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굳이
과감히 다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요거 세 번째 거, 얘를 누르면 뭔가 막 나타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가 나타나요. 그리고 검색 중 하고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떴냐면요, 검색이 완료됐대요. 확인 눌러봤더니 5,800개가. 여러분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2,800. 이 강의실 컴퓨터는 그나마 관리가 돼 있으니까 2,800개고 5,800개인데,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요 10만 개가 나올 수도 있고 5만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터넷상의 찌꺼기예요. 내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듣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찌꺼기예요. 그럼 이거는 찌꺼기니까, 그럼 왜 찌꺼기가 왜 생기냐 이거지. 아, 사람도 음식물을 먹으면 찌꺼기가 뱃속에 차잖아. 그러면 찌꺼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몸에서 탈이 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알아서 찌꺼기를 버려주지만 컴퓨터는 찌꺼기를 알아서 버려주질 않아요. 사용자가 아,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근데 뭘 버릴 줄 모르잖아요. 그럼 왜 생기냐? 보세요. 제가 요거 봤잖아요. 지금 이거요. 이거. 요 창 봤잖아요. 여기 있는 옷 광고 나오는 거 봤잖아요. 이 글자도 보고 그림도 봤잖아요. 그럼 글자와 그림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다음에 또 쓸 줄 알까봐. 다음에 이거를 이 사용자가 또 볼 줄 모르니까 미리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는 학습을 해요. 자, 우리가 먼 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도에도 잘 안 나타나. 정선 어디래? 산골이야. 내비게이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 가겠죠. 강원도 어디래? 그럼 강원도 어디까진 가. 그럼 거기 가서 혹시 정선 가는 길 아십니까? 했더니 아, 이쪽 길 건너 가래. 저쪽으로 가래. 그럼 물어 갈 거 아닙니까? 그 물어 갈 때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 다음에 정선 갈 때는 금방 갈 거 아니야. 안 물어봐도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학습을 해요, 얘가.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굳이 몰라도 되는 것 찌꺼기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얘는 과감하게 삭제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지금도 느린 컴퓨터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할 수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는 다 빨리 움직여 주거든. 그럼 얘를 삭제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 집 공간이 늘어나지. 우리 집에 6년, 5년 됐어. 3개월 됐어. 6개월 됐어. 혹시나 모를까봐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버려버리면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 그런 정도를 정리 정돈을 해줘야죠. 예? 그 제가 노트북을 최근에 샀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노트북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D가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그 D 공간이 보니까 한 뭐 100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없으니까 너 삭제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거기 뭐 삭제할 그것도 없어요. 뭐 휴지통하고 뭐하고 나오던데. 예. 예. 디스크 정리 명령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D를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보이지는 않고. 아, 그게요. 네.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노트북을 가져와 보세요. 네네. 왜냐면은 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은 네. 고가의 컴퓨터가 있고 저가의 컴퓨터가 있는데 네. 보편적으로 초보자들이 고가의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사더라도 좀 저가를 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가는 왜 저가냐? 네. 저렴하니까 저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렴하게 만드느냐? 저장 공간을 줄여서 써요. 용량 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용량 작게. 네. 그러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누지를 못하고 네. C 드라이브만 쓰는데, 그것도 쉽게 말하면 어느 집은
20평짜리 방이 있고 어느 집은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5평짜리야. 근데 5평도 집은 집이니까 그걸 산 거야. 몇 평인지를 모르고 그냥 산 거지. 그러니까 집이 5평이니까 좁지. 뭐 좀 짐 좀 갖다 놓으면 집이 부족하다 그러는 거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 쓰는 거고 D는 안 쓰는데 D가 그런 일이 이란다. 그러니까 D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확인해 드릴 테고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삭제가 완료됐대요. 그런데 좀 이따가 다시 가보잖아요. 그럼 또 생겨요. 좀 전에 찌꺼기 봤잖아요. 요런 그림들 봤잖아요. 그게 또 생겨요, 여기. 그러니까는 생겼다고 해서 또 매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이 느려질 때라고 하는 항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해보니까는 불편한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불편한 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모르고 막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컴퓨터는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하드디스크 상태 점검 정상 하드디스크 사용 시간 알 필요가 있나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하드디스크 사용 시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온도가 31도고 32도 12,527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34도인데요, 제 거는. 네? 제 건 34도예요. 네, 달라져. 저는 컴퓨터를 밖에 빼놨잖아요. 강사 자리는 그게 열이 좀 덜 나고요. 네. 그 다음에 3,482번 껐다 켰나 봐요. 25만 시간 사용해요. 25만 시간. 그러니까 12,000시간 썼으니까 안 썼네요. 10분의 1도 아니죠? 20분의 1 쓴 거 20분의 1. 이 컴퓨터를 한 3년? 그러면은 한 30년, 60년 쓴다는 얘기죠?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간혹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사람도 열나면 안 되잖아요. 요거 CPU 그래픽 카드 온도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온도가 나타나요. CPU가 몇 도 이렇게 나오네. 근데 제가 그래픽 카드를 이 안에 꽂혀 놨는데 온도 측정이 안 되나 봐요. CPU에 쿨러가 있어요. 쿨러. 팬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환풍기가. 그게 1분에 약 한 900번 정도 도나 봐요. 그런 것도 측정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55도까지는 정상이니까 CPU가 열이 많이 납니다. 그 정도는 뭐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정보 삭제. 내가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저기서 뭐 문서를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이제 문서를 뭐를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여기 보면 그림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삭제해 버리면은요. 네, 삭제가 됐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대로 있는데 이건 그대로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림판에 있는 흔적을 지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그림판을 실행해 보면 여기에 흔적이 있었어요. 여기 흔적 여기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얘는 윈도우가 별도로 기록을 시켜주는 영역이라서 이걸 지우는 게 아니고 다시 개인정보 삭제 누르시면 여기 그림판 기록 삭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행 목록 삭제라든지 URL 히스토리 삭제라든지 하면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내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가 기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삭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모르고 입력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저장해 둔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 메신저 같은 데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켰을 때 상대편 거로 아이디 로그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로그아웃을 안 하고 나가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삭제해주면 안에 있는 걸 다 찾아서 다니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기록을 삭제해준다 이거죠. 얼마 단위라는 게 좋아요? 음? 얼마 단위, 주기, 뭐 매일 해. 이거는 생각나실 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있어요. 종료 타이머. 여기에 10분 후 지금 7시 27분인데 한 10분 후에 회의가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회의라고 써요. 여기다가 회의 참석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10분 후에 띵동 회의 참석하세요 하고 나타나. 알람처럼. 근데 저건 종료 타이머가 클릭이 안 되는데요? 여기 안 돼? 네. 여기 보시면 종료 타이머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 삭제를 닫아야만이 얘를 닫아야만이 그 다음 명령이 실행이 돼요. 예. 개인정보 삭제. 그러니까 뭐든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나면 걔를 닫아야만 된다 이거죠. 닫으나 안 닫는 날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이제 알람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한 1시간 후에 이제 외출할 건데 네.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고 음. 컴퓨터를 켜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네. 종료하기. 네. 그럼 강제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라든지. 예. 나머지는 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뭐 DNS 변조 체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건 보안에 관한 건데요. 네.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다음에 접속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악성 코드에 악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 안에 상태가 변경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에 접속하려고 가보면 네. 가짜 국민은행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 이거지. 진짜가 아니라. 네. 네. 예.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들어간다고 아니까 뭐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사용법 보기 누르면 뭐가 뜨긴 뜨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거. 네. 여기 변조 의심 이런 거는 보셔야지. 예. 금융감독원 뭐 이런데 뭐 체크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거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는 보셔야지. 네. 예. 어려워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어려워.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닫으면 되고. 고클린이 하는 거는 뭐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같은 보호하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아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관리해 주는 거죠. 관리. PC 상태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안 프로그램하고 악성 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강의실에 백신이 깔려 있어요. 여기 어떻게 깔려 있나 좀 보세요. 화면 밑에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려놓고 보여드리면 요 화살표가 있는데 저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일 거고요. 이런 게 보이실 겁니다.
예, 여기 V3 이런 거 녹색으로 된 거 찾으셨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에 강사 컴퓨터는 백신을 깔아놨는데 나머지 교육수생 자리에는 백신이 안 깔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된다고 했으니까 백신을 굳이 안 깔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V3라는 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떠요. V3가 아까 우리 고클린 상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시스템을 정리해 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도 그게 있습니다. 관리, 그다음에 최적화 이런 게 있어요. 본래는 검사예요. 본래는 검사 기능인데 최적화 기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찌꺼기들이 혹시나 있는 거를 찾아봐라.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안에 있는 거를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요. 청소업체에서 와가지고 집을 다 흔들어 놓고 청소를 하는 셈이죠. 예, 이걸 한번 이제 해보는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예요. 신경구조. 이걸 다 정리하는 중이에요. 지금 불필요한 찌꺼기가 있는지.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가 아파, 허리가 아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잔 거잖아. 그럼 침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디가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얘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레지스트리예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뭐 불필요한 게 있는지를 쫙 정리해서 여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아까 고클린에서 정리한 거는 인터넷만 정리한 거예요. 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까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3도 그렇고 알약도 그렇고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죠. 예. 그 아까 고클리는 인터넷에 그 있는 찌꺼기. 그것만 찌꺼기만 정리를 하고. 예. 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 안 되는 거.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적인 것까지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가 자동적으로? 예, 이거는 내가 눌러야 되죠. 눌러주면은 자기가 정리를 해요. 네. 예.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예. 지금 여기 거의 다 돼가고 있네. 예. 예. 됐어요. 355메가. 인터넷상에서 5200개를 또 집었어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되는 거고요. 관리는 뭐냐면 이게 프로그램 깔린 거거든요. 굳이 그건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해놨는데 얘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사해 오시면 좋아요. 요 화면을 찰칵 찍어서 오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얘는 삭제해 주세요. 얘는 삭제 위험한 겁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지.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악성 코드는 기존에 이제 백신, 알약이라든지 또는 V3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설치한 프로그램 제거하는 것도 고클린이나 아니면 백신을 갖고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어판에도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자체도 있는데 그걸 갖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백신 없으면 백신은 어떻게 깔아요? 여기는 백신이 없다고 하지만 대개는 백신이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에는요. 예, 백신 까는 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여기 가서 알약 또는 V3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 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도 네. 여기 안철수 연구소 V3 있죠? 그 다음에 알약, 네. 알툴즈 여기 들어가면 알약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알약 이거. 네. 그 다음에 V3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무료 다운로드죠. 그렇죠? 그 V3 라이트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백신은 여러 개 설치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을 이제 가져와서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자꾸만 걸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얘를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어. 무료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료들은 제품을 인증을 받아야 돼. 너 돈 주고 산 거냐? 그래, 돈 주고 샀다. 증거 대봐. 제품 번호 있다. 이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가짜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진짜 프로그램을 이제 가짜 사용자가 평생 쓰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놔야 되거든. 그걸 이제 우리 뭐 크랙을 한다 그래. 크랙 덮어 쓰기도 한다 그러는데 백신이 얘를 다 잡아내요. 똑똑하네요. 그렇죠. 그게 살다 보면 알잖아. 아,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다 알아내요. 인공지능.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처리하긴 했는데 인증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최신 버전이 2015 버전이 있고 2017 버전이 있는데 2015 버전하고 2017 버전하고 똑같은 포토샵인데 인증 방법이 달라요. 아, 돈 주고 샀으면 상관이 없어. 돈 주고 안 샀잖아 우리가. 이제 인증을 하려면 애먹어야죠. 어제도 제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는데 인증하는 것 때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느냐가 어려운 건데 가장 좋은 거는 구매해서 쓰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잠깐 사용만 해보고 삭제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50만 원 주고 팔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공짜로 쓰고 있어. 그럼 배가 아프지. 아니, 기분 나쁘지.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는 뭐냐면 공짜로 못 쓰게 막 어렵게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쭈구리 못 쓰게 막아놨어? 그럼 풀어야지. 막 그런 거야. 자물통을 막 강하게 잠가놨는데 사용자들은 막 열쇠를 가지고 막 푼단 말이야. 이제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저기에는 크랙 하는 게 있었는데 크랙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노트북을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시겠다라고 해서 뭐 조립 PC를 보시던 브랜드 제품을 보시던 간에 컴퓨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노트북을 사는 게 좋으냐 이거잖아요. 자, 노트북 한번 볼게요. 얘는 120만 원이고요. 120만 원이고요. 270만 원이고요. 그렇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건 LG 건데 270만 원이 넘어요. 얘는 100만 원이에요. 같은 LG 건데 얘는 270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이면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쭉 내려가 볼게요. 250만 원, 139만 원, 90만 원. 왜 다 비싼 것만 있어? 29만 9천 원. 와, 되게 싸죠? 되게 싸잖아요. 그러면 이 29만 9천 원짜리를 사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왜 이렇게 비싸게 샀니? 230만 원짜리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비싸게 샀니? 나 30만 원 주고 샀는데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230만 원짜리 산 사람이,
넌 30만 원짜리고 나는 230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런 건 있죠. 티코하고 벤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차잖아요. 같은 차인데 하나는 티코고 하나는 벤츠란 말이야. 벤츠도 종류가 많겠지만 우리가 벤츠 하면 좀 고가의 컴퓨터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코 타는 사람이 벤츠 보고 어이 너 비싸게 샀다며? 난 싸. 그러면 벤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는 본래 싼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티코하고 벤츠의 차이는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모르거든. 초보자들이 잘 놓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같은 LG인데 27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뭐냐면 얘는 메모리가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신 8세대고요. 예, 그 다음에 썬더볼트가 들어있고요. 윈도우 10이고요. 아래 거는 자동차 벤츠로 말하면 위에 거는 벤츠 5억짜리고 얘는 벤츠 2억짜리고 이런 차이가 나겠지. 그리고 별 차이는 안 보이는데 얘는 메모리가 8기가네요. 얘는 그래픽카드가 꽂혀있고 얘는 그래픽카드가 안 꽂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편하겠는데요. 가격은 너무 비싼데 얘는. 단지 얘는 뭐가 좋으냐면은 썬더볼트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좋은 거예요. 썬더볼트는 만능이에요. 만능. 뭐든 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걸 연결해서 모니터로 뺄 수도 있고 이걸 연결해서 외장하드 연결할 수도 있고 이거에다가 모니터, 마우스 뭐 다 연결할 수도 있고 만능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고가에만 들어가요. 고가에만. 썬더볼트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봐서 그것 때문에 너무 비싸. 자세히 보니까. 그럼 저는 이걸 추천할 거예요. 근데 걔가 가볍네요. 무게가 1.1kg고요. 1.99kg죠. 예. 네. 그렇지. 난 2kg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야 하면 이걸 사야 되겠지. 예. 우리 애 사준 거는 2.75kg. 무거워요. 예. 그러니까 머시마는 그걸 써. 우리 딸내미는 가벼운 걸 사줬어. 근데 건축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성능이 좋아야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3개까지 연결해요. 노트북에 모니터를 더 연결하고 이거는 게이머용이에요. 게이머용.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 PC방 가잖아 애들이요. 게임하러. PC방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야 게임이 돌거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게임이 안 돌아. 그런데 이런 노트북이 있으면 이게 PC방이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썬더볼트가 돌아가네. 고가에만 지원된다는.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같은 건데 덤프트럭처럼 커. 그리고 경주용 차량처럼 빨라. 그리고 리무진처럼 안락해. 예.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 그렇죠. 예.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노트북이 다 달라요. 이거는 8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 다 다르잖아요. 이 같은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기본은 8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10만 원이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내용이지. 비싼 거는요. 많이 비싸요. 노트북이 이렇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얘는 18.4인치래요. 이 우리 모니터, 우리 가정에 쓰는 그 와이드 모니터, 근데 얘는 18.4인치니까 노트북 치곤 5.7kg예요.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여학생이 이걸 핸드백에다 메고 다닌다고? 아휴, 노동이지 노동. 이거 보세요. 썬더볼트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64기가예요. 최신형이네. 최신형. 가장 좋은 거.
얘가 딱 지나가면 다른 노트북들은 다 고개 숙여요.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들. 요거는 어떤 정도냐면은 서버용, 네이버에 있는 관리용 컴퓨터 같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노트북인데도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나왔네요. 예. 이건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면 감당 못 해. 그러한 무지무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노트북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노트북 화면이 작잖아요. 아까 15.6인치, 전 15.6인치도 아니야. 저 노트북 화면을 보세요. 작잖아요. 저 화면을 이런 큰 화면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가정에 있는 TV로 연결하면 어떨까? 연결이 돼요. 노트북을 사시면 옆면을 보시면 돼요. 옆면. 노트북의 옆면에 HDMI 또는 USB 이런 단자가 있어요. 거기 HDMI라는 단자가 있거든요.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요. 이런 노트북을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런 노트북을 보시면은 노트북 옆면, 뒷면을 보셔야 돼. 앞면도 보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얘는 얘 혼자 쓸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얘를 다른 거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어떤 노트북은 모니터를 3개를 쓴다 그랬고, 그럼 얘도 노트북을 텔레비전을 연결하면 모니터가 2개가 생기는데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거야. 다른 화면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화면 3개가 나와야지. 그런 거는 고가예요, 고가. 자, 소리도 실감 난대요. 아, 이건 다 좋아.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다 소리가 더 좋아요. 이런 스피커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요 옆면에 있단 말이에요, 옆면. 요 옆면. 요런 옆면에 어떤 게 붙어 있느냐 이거지. 예. 여기 옆면 있잖아요. 요런 옆면.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길쭉길쭉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얘 역할을 알아야 돼. 얘는 윈도우가 안 깔려 있나 봐. 윈도우를 내가 깔아야 돼. 기계만 주는 거야, 기계만. 그림이 설명이 없다. 옆면 그림이 없네. 옆면 그림이 없어. 정면하고 옆면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여기 옆면하고 그게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HDMI예요. 요건 인터넷선이고, 요거는 보호장치. 자물통 연결하는 거. 자물통 연결해요? 요렇게 꽂아가지고 안에서 자물통을 돌리면 얘가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벌어져요. 안에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벌어져. 그럼 못 빼지. 안 빠지지. 그래놓고 이런 데다가 책상 같은 데다가 자물통 다시 걸어 놓으면 노트북 훔쳐가지 못하지. 네, 그런 거예요. 좋네. 노트북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다 구멍 다 있어요. 네. 여기 써있네. USB 단자 3.0, 2.0 뭐 이런 거.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알아서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이거는 쓰기가 좋아요. 그냥 자동차로 말하면 소나타 그랜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노트북은 포토샵을 깔아도 잘 돌아가요. 포토샵을 깔아도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많아요. 아까 30만원짜리 노트북 있었잖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40만원짜리 노트북.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까 30만원짜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요거 셀러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픽 작업하기가 버거운 거야. 영상 작업하는 거 이게 힘든 거고, 뭐 엑셀, 인터넷 뭐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지장 없어요. 예. 그래서 저렴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그래픽 포토샵 같은 거 하려면요, 여기 뭐가 더 추가돼야지 더 노트북은 뭐를 추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 노트북은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러론이라고 돼 있어. 셀러론. 요거는 성능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본 기능을만 잘 쓰면 좋아요. 근데 얘는 셀러론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그래픽 처리 신호가 약해요. 그런 거 안 할 거라면 얘가 제일 좋아. 그냥 사무실에서 인터넷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할 거 아닙니까? 행정 업무 하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마트 갈 때 누가 덤프트럭 끌고 가냐고. 자전거 타고 가면 되지. 장바구니 끌고 가면 되잖아요. 얘는 그런 정도야. 그냥 가볍게 쓰는 정도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여기다가 5만 가지 일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지. 얘는 버거워서 일 못해요. 간단한 건 할 줄 몰라도 버겁지. 노트북 살 때요. 그런 저기 포토샵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런다 생각을 한다면 뭘 보고서 사야 돼요? 보시더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i5, i7, i3, 뭐 7세대, 6세대, 8세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CPU에는 357이라고 있어요. 357, 357. i3, i5, i7. 그리고 7세대인지 6세대인지 8세대인지. 얘는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카비레이크라고 돼 있어. 카비레이크. 7세대인데 셀러론이라고 돼 있잖아. i3, i5, i7이 아니잖아. 얘는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i3, i5, i7 그러면 7이 제일 비싼 거고. 우리가 건축 설계 업무를 하는데 i5짜리 쓰거든요. i7 쓸 필요가 없어요. i3만 써도 다 해요. i3만 써도. 근데 i3 밑으로 내려가면 셀러론이거든. 그러니까 버거운 거야. 두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보니까 아까 제가 셀러론이라는 걸 판정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 보면 i5인데 얘는 50만 원, 얘는 170만 원이죠.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아, 그래픽 카드가 아니네. 아, 애플이지. 애플 맥이잖아요. 맥이니까 비싸. 얘는 해상도가 더 좋아요. 얘는 해상도가 얼마나 갖고냐면 우리 모니터 4개 붙인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조금만 돼도 우리 모니터 4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고 사셔야 돼. 요거는 i3이잖아요. i3인데 가격 저렴하네요. 좋아요. 이것도 윈도우가 안 깔려있어. 그러니까 싸지. 윈도우를 살려면 윈도우 가격만 해도 27만 5천 원인데 그럼 여기다 27만 원, 25만 원 붙이면 얼마야? 비싸지. 예. 얘도 윈도우 안 깔려 있어요. 윈도우 안 깔려 있어. 알아서 깔아라 이거죠. 알아서 깔아라. 얘는 그래픽 카드가 잘 돼 있어서 게임용으로 할 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들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를 쓰시냐가 중요한 건데 어렵죠. 그런데 스틱 PC라는 게 있어요. 스틱 PC. USB 메모리보다 좀 커. USB 메모리 좀 큰데 얘가 컴퓨터야. 우리 엄지손가락 너비 길이는 뭐 우리 손가락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는 USB 메모리가 좀 더 두꺼워. USB 케이블을 꽂아야 수 있는 정도의 두께니까는 그냥 약간 두툼한 애들 먹는 소세지 그런 사이즈. 길이는 한 10cm 정도. 그런데 모니터가 없어요. 컴퓨터인데. 그러면 텔레비전에다 꽂으면 돼. 그러면 그냥 걔가 컴퓨터가 되는 거야. 윈도우도 깔려 있고. 그런 스틱 PC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스틱 PC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스틱 PC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스틱 PC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 요거를 텔레비전에다 꽂으면 돼. HDMI 단자에다가. 그 파워를 키면 그럼 키보드 마우스는
키보드 마우스는 여기 USB 케이블이 있으니까 꽂으면 되고, 공유기로 연결하든지, 이거 허브로 연결하든지, 외장 하드도 꽂을 수 있고, 자체 컴퓨터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으니까. 그 안에 용량, 메모리 용량도 들어. 64기가. 네. 아, 이거로 큰 업무를 못 하죠. 그러니까는 저야 어디 가든지 컴퓨터가 있지만, 어디 가서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데, 발표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막 죄다 싸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기 빈 프로젝트 있으니까 거기다 꽂으면 되거든. 무선 키보드 마우스 갖고 다녀서 작업하면 되니까. 그러면 딱 바로 뜨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해요.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내외. 예. 그러면 아까 그 한 30만 원, 40만 원 되는 노트북하고 비교했을 때, 30만 원짜리 노트북에 비교했을 때, 아무리 노트북은 화면에 있으니까, 키보드도 붙어 있으니까 수월하겠지. 근데 그 공간이 있잖아. 부피가 있잖아. 얘는 작으니까 그냥 어디다 꽂으면 되니까. 우리 강의실 모니터에는 안 꽂혀요. 꽂을 데가 없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 모니터는 꽂은 데가 있거든. 그러면 모니터 그냥 꽂으면 컴퓨터가 되는 거니까 편하지.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런 이제 스틱 PC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니까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용도로 쓰실지 그런 것만.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노트북 가져오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고, 뭐 어렵지 않으면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제가 모르면 못 해드리고, 배워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